자, 우리는 이번 절에서 최소비용 신장트리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비용 신장트리는 KT와 같은 네트워크 회사에서 네트워크 망 설계에서 사용되는 현실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중요한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소비용 신장트리를 하기 앞서서 먼저 신장트리를 먼저 알아야겠죠.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번 장에서 신장트리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최소비용 신장트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장트리는요, 그래프 G가 있다고 했을 때 그래프 G의 신장트리는 그래프 G의 부분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부분 그래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600페이지를 참조하시 바라고요. 가장 기본이 뭐였죠? 부분 그래프 G'이라고 했을 때 노드와 간선 모두가 그래프 G의 노드와 간선의 부분 집합이라는 특징이 있었죠. 자, 이런 부분 그래프인데 그럼 신장트리는 추가적으로 어떤 더 제약 조건이 있는지, 제약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신장입니다. 신장. 여기서 말하는 신장은 어떤 의미죠? 그래프 G의 모든 노드가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드가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노드는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트리죠. 자, 트리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순환, 사이클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순환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죠? 그래프를 구성하는 각각의 노드 사이에 경로가 단순 경로가 오직 한 개만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단순 경로에 대한 설명은 603페이지와 604페이지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프 G1을 가지고 단순 경로 신장트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노드 0과 노드 1 사이에 단순 경로 몇 개 있죠? 기본적으로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 노드 0, 1 바로 직접 연결되는 단순 경로 하나 있고 노드 1과 거쳐가는 경로 두 개 있죠. 따라서 순환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래프 G1 자체는 신장트리가 될 수가 없죠. 자, 다음은 그래프 G1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신장트리의 예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신장트리 하나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신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장 뭐라고 그랬죠? 모든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6개의 노드 모두가 다 존재하고 그 각각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트리여야 한다고 그랬죠? 트리면 순환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노드 0과 노드 1 사이에 우리 앞서서 그래프 G1은 경로가 단순 경로가 두 개였지만 자, 여기서는 단순 경로 하나밖에 없죠.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를 살펴볼까요? 하나밖에 없고 0과 1 사이의 경로가 단순 경로 하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9개 모두 다 그래프 G1의 신장트리, 즉 부분 그래프이면서 신장 조건을 만족하는 것, 그리고 트리 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트리는 부분 그래프라고 그랬죠. 하지만 노드 집합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노드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린 신장 조건 해석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선은 어떻죠? 간선은 몇 개가 더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왜죠? 순환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순환을 없애기 위해서 간선의 개수는 몇 개 작을 수 있는 간선 집합은 작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최소비용 신장트리 보죠. 자, 최소비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간선의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간선의 가중치. 왜냐하면 간선의 가중치가 있어야지만이 비용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그래프 G1을 바탕으로 간선의 가중치가 추가된 그래프 G3을 한번 볼까요? 자, 실제로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 사이에 이렇게 가중치가 있죠. 자, 이렇게 가중치가 있다고 했을 때 최소비용 신장트리는 이런 가중치 합을 최소화하는 그런 신장트리를 말합니다. 앞 슬라이드에 살펴본 9가지의 신장트리 각각에 대해서 가중치 값을 각각 구해보면 가중치 값이 이렇게 다르죠? 다른데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이 이제 12값을 가지는 요 신장트리가 그래프 G1, G3에서 가장 최소비용 신장트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최소비용 신장트리는 어떤 경우 사용될까요? 우리 앞서서 네트워크 망 설계에서 사용된다고 했는데, 자, 6개 각각이 도시라고 생각했을 때 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망을 설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각각의 비용이 망 설치에 사용되는
비용이라고도 했을 때, KT와 같은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망을 설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최소 비용 신장 트리는 그런 망 설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대안을,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절에서 이러한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구할 수 있는 크루스컬 알고리즘과 프림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스컬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죠. 먼저 의사 코드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크게 알고리즘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초기화 단계와 그리고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루프 단계,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화는 먼저 최소 비용 신장 트리 H의 노드와 간선을 어떻게 초기화하느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노드는 그래프 G의 노드와 동일합니다. 동일한 그래프 G의 노드 집합을 알 수가 있고요. 단 간선 집합은 어떻게 되죠? 간선 집합은 empty, 그러니까 공백 상태, 간선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초기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어떤 초기였냐면 그래프 G의 모든 간선을 무슨 값에 따라서, 가중치 값에 따라서 어떤 순으로 정리할까요? 오름차 순으로 정리합니다. 즉 비용이 가장 낮은 간선이 제일 위에 있고 비용이 가장 큰 간선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식으로 오름차 순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초기화 단계가 끝났으면 이제 루프를 넣으면서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구해볼까요? 신장 트리는 모든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따라서 간선을 하나씩 추가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초기화 단계에서 간선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간선을 하나씩 추가해 가는데 어떤 간선을 추가해야 될까요? 가장 가중치가 작은 간선을 추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 비용이잖아요. 최소 비용이기 때문에 가장 가중치가 작아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제약 조건이 있죠? 순환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트리라 그랬죠. 신장 트리이기 때문에 순환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따르는 간선이를 하나씩 추가해가는 알고리즘이 바로 크루스컬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스컬 알고리즘은 노드는 모두 포함된 상태에서, 하지만 간선은 공백인 상태에서 시작해서 각각의 스텝별로 간선을 추가하는 알고리즘인데, 그런데 가장 가중치가 작으면서 순환이 발생하지 않는 간선을 하나씩 추가해가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죠? 모든 노드가 서로 연결될 때까지 루프를 계속 도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노드가 연결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자, 신장 트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노드 개수가 n개라고 하면, 간선의 개수는 n-1개인 특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프 이론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노드의 개수가 6개다. 그러면, 간선은 모두 몇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장 트리라고 한다면, 간선의 개수는 5개입니다. 따라서 루프를 몇 번 돌면 될까요? 크루스컬 알고리즘은 5번 돌면 모든 노드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계적으로 단순히 루프를 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본 크루스컬 알고리즘대로 실제로 구해줄 수 있는지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그래프, 무방향 간선 가중치 그래프에서 각각의 노드가 각각의 모두 6개 노드 모두를 포함하고 각각의 간선은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간선은 이렇게 가중치에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죠. 이제 초기화가 실시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루프를 돌아볼까요? 자, 먼저 가장 가중치가 낮은 간선이 뭐죠? 노드 2와 노드 3을 연결한 간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간선이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간선은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가 없죠? 노드 2와 노드 3을 연결하는 단순 경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루프가 없죠. 자, 두 번째 루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루프고, 자, 두 번째 루프에서는 간선 3과 간선 4가 연결한 가중치가 또 가장 낮네요. 그렇죠? 그래서 노드 3과 노드 4를 연결하는 이 간선이 되겠네요.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노드 3과 노드 4가 연결됐다고 해서 특별히 루프 순환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루프입니다. 세 번째에서는 노드 1과 노드 2를 연결하는 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연결됐다고 해서 특별히 루프가 발생하진 않죠. 자, 네 번째 루프입니다. 자, 노드 0과 노드 2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순환이 발생하지 않죠? 자, 다섯 번째. 자, 0과 1을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가중치가 가장 작으니까요. 하지만 연결하면 순환이 발생합니다. 왜죠? 노드 0과 노드 1 사이에는 기존에 이미 단순 경로가 있죠. 따라서 간선 0, 1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되죠? 그 다음 노드를 선택해야겠죠. 그 다음 간선을 선택해야겠죠. 자, 노드 3과 노드 5를 연결하는 이 간선의 경우 연결한다고 해서 특별히 순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이 됐죠. 다섯 번째 루프에서는 이것이 간선 3호가 선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루프를 더 돌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 루프를 5번 돌았기 때문에 모든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노드 개수 n이 6이기 때문에 간선의 개수는 5개죠. 따라서 루프를 5번 돌아서 실제로 모든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최소 비용 신장 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소 비용을 더했더니 앞서서 우리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 최소값 12를 지니는 최소 비용 신장 트리가 구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소스를 통해서 구현해 보도록 할까요? 자, 소스가 좀 이제 좀 많아졌죠. 좀 많아졌지만 우리가 앞서서 많이 살펴본 소스들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파일들은 어떤 파일들이죠?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인접 리스트로 구현한 그래프의 구현에서 살펴본 것이었죠. 자, 그러면 링크드 스택에 관한 소스는 왜 필요할까요? 이것은 사이클을 검사하는 알고리즘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래프 어레이 힙 같은 경우에는 간선 정렬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런 함수들 이용해서 이런 파일들 이용해서 실제로 크루스컬 알고리즘을 구현한 소스 파일은 그래프 mst.cyh 파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example 08_05.c 파일 이렇게 소스 구성되어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그래프 mst.h와 c 파일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죠. 참고적으로 사이클을 구하는데 사이클 수는 여부를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링크드 스택.h 같은 경우는 우리 앞전 4.1절에 했죠. DFS 알고리즘에서 살펴봤죠. 페이지 654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선 정렬에서는 이제 최소 히프가 사용되는데 히프는 우리 앞서서 4장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페이지 53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 함수 소스를 보죠. mst 크루스칼이라는 이 함수가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최소 비용 신장 틀을 만드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입력 파라미터로 인접 리스트로 구현한 그래프에 대한 포인터를 얻어오죠. g그래프라는 입력 파라미터에 대해서 신장 트리를 구하겠습니다. 반환되는 것도 그래서 입력 파라미터인 p그래프의 부분 그래프죠. 신장 트리를 그래프로 저장해서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노드 개수와 그리고 간선의 개수를 구하죠. 그런 다음에 반환된 신장 트리에 대한 구조체를 생성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또한 인접 리스트로 구현 그래프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초기화를 실행해 주는데요. 우리가 이 구현에서 앞서 살펴본 의사코드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의사코드에서는 먼저 노드를 다 추가한 다음에 간선을 하나씩 추가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여기서는 노드도 없고 간선도 없는 상태에서 노드를 추가해 가면서 간선을 추가해 가면서 각각 간선뿐만 아니라 간선에 부족된 노드도 같이 추가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먼저 간선을 가중치에 따라서 정렬을 하죠. 그래서 최소 if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루프를 돌면서 간선을 하나씩 추가해 가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if문 여기도 보이시죠? 만약 현재의 노드 개수가 입력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그래프의 노드 개수가 같다면 끝나게 되겠죠. 자, 우리 앞서서 의사코드에서는 간선 개수보다 노드 개수보다 1 작은 만큼 루프를 돌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추가된 노드의 개수가 입력 파라미터 전달받은 그래프의 노드 개수 같으면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신장트리의 정의 자체가 모든 노드가 서로 연결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소스에서는 이처럼 간선의 개수가 아니라 노드 개수를 이용해서 종료 조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그럼 루프를 이렇게 살펴볼까요? 루프안을. 자, 먼저 뭘 하죠? 앞서서 오름차수로 정렬된 가중치 값으로 오름차수로 정렬된 간선들 중에서 최소값을 지니는 간선을 하나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자, 반환된 녀석에 이 노드가 붙어서 이 노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힙에 저장된 노드입니다. 힙 노드죠. 따라서 힙 노드에서는 간선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from node id랑 그렇죠. to node id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이클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이클이 펄스다, 그러니까 순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간선을 추가해 줘야겠죠. 그런데 간선을 추가하기 전에 먼저 노드부터 먼저 추가를 해줍니다. 왜 노드부터 추가해 주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스에서는 노드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백 상태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간선이 추가될 때마다 최소 가중치를 가지는 간선이 추가될 때마다 이처럼 노드도 같이 추가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rom 노드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to 노드에 해당되는 것 각각이 혹시 만약에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면 추가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간선을 추가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버그 메시지로 최소 가중치를 가지는 간선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뭘 해주죠? 힙 노드의 메모리를 해제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료 조건을 검사해서 만약 종료 조건이 아니다 그럼 계속 루프를 돌면서 최소 비용을 지니는 간선을 제거한 다음에 그 간선에 대해서 순환 여부를 점검하고 각각 노드와 간선을 추가하는 식으로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이지만 밑에 있는 함수를 몇 개 좀 살펴볼까요? 먼저 간선의 가중치를 오름차수로 정렬하는 함수 order edges라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힙에 대한 설명은 앞서 사정에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이 최소 힙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내부적으로 정렬되는지는 자, 이제 추가될 간선 추가로 인해서 순환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체크 사이클 함수를 살펴보죠. 자, 체크 사이클 함수는 추가하려는 간선 정보, 그러니까 from node id랑 to node id를 전달받게 되죠. 자, 어떻게 순환이 발생하는지 검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기존의 경로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하는 거죠. 만약에 기존의 경로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 from node id, to node id로부터 해당되는 간선이 있다면 새로 추가되는 간선을 통해서 단순 경로가 두 개 존재하는 것이니까 순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from node id, to node id 사이에 경로가 있는지를 검사한다는 거죠. 그럼 그 경로를 어떻게 검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앞서서 DFS, BFS 우리 그래프의 순회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순회에서 순회하는 도중에 우리가 from 노드를 시작 노드로 해서 순회를 했다가 결국 to 노드를 발견했다. 그러면 경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순회 함수, 순회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이 함수 소스는 페이지 656페이지에 있는 함수 트래버설 DFS 함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트래버설 DFS 함수와 마찬가지로 먼저 스택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방문 여부를 저장하는 1차원 배열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초기화를 해주고, 그리고 시작 노드를 from node id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해주죠. 루프를 돌면서 이제 순회를 하는데, 이제 앞에 있는 트래버설 DFS 함수가 달라지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순회하는 도중에 현재 방문한 노드가 to node id와 같다. 그러면 기존의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순환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드를 추가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체크 사이클의 함수는 그렇고요. 실제로 크루스칼 알고리즘 구현 함수 MST 크루스칼에서 보시면 바로 여기 있죠. 체크 사이클. 그래서 현재 추가하려는 노드의 from id, to node id를 이용해서 만약에
기존에 경로가 있다. 그러면 true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는 무시를 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example 08-09.c 파일은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그래프를 대상으로 객체 크로스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소비용 신장 트리가 만들어진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억나시죠? 이 그래프. 그래서 6개의 노드 지니는 이 그래프를 인접 리스트를 구현한 그래프를 앞서서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초기를 해주고요. 출력 한번 해주고, 그런 다음에 크로스컬 알고리즘을 통해서 새로운 MST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만든 다음에, 근데 이것도 인접 리스트 구현한 그래프였죠. 그래서 그래프를 출력해주고 2개의 그래프를 삭제해주는 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실제 구현해 보시면 원래의 원 그래프였고요. 이 그래프가 크로스컬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중치가 차례로 추가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기존에 여기서 01 노드 01이 순환이 발생해서 안 됐었죠. 그래서 3, 5가 추가되는 것으로 종료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01이 안 됐다가 최종적으로 3, 5가 추가되어서 마지막으로 최소 비용 신장 트리가 구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